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2017년 결산 특집. 이번 주는 다시 보고 싶은 인물편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편에 출연했던 여성 직업인들과 함께합니다. 다시 보고 싶은 인물 첫 번째는 김미영 유아숲 지도사인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딸을 둔 40대 엄마이자 간호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유아숲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에 대한 답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한테 경력 단절이란 뭐뭐였다, 네모였다. 네. 네, 적어주시죠. 네, 내려서 네. 하트까지. 네, 직접 읽어주시죠. 네. 아이와의 추억 쌓기였다입니다. 경력 네. 단절 기간이요? 네네.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이 출산 이후부터도 계속 병원에 근무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가 워낙 순하고 뱃속에서부터 순했고 잘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잘하는 게 아니고 아이는 상처투성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도 성실히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아이, 네. 순한 아이, 네. 식당 가서도 떠드는 법이 없고 항상 가만히 있고 제가 또 방근무 나가고 남편이 출장 가게 되면 혼자 밤을 새우고 학교를 가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놀이터에 아이와 놀러 갔더니 같은 반 엄마가 저희 딸이 너무 친구에 대해서 너무 관심 받으려고 너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에 너무 상처받고 있구나. 네, 그때 조금 네. 알게 됐고 그엄마가 따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희 딸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루는 놀이터에 이 미끄럼틀에 올라가면 네, 네, 안 되는 네. 꼭대기층까지 네. 친구들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갔었대요. 아이고. 올라갔다가 이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뛰어내리기까지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많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다행히 아이가 합기도를 다녔거든요. 반전이 있었네요. 네, 다행히 그나마 네. 다치진 네. 않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병원에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못 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해 6학년 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러면서 아이하고 같이 다시 태어났을 때처럼 네, 안아주고 네. 같이 자고 근데 그 엄마가 읽어주는 책 있잖아요. 그걸 못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네. 책 읽어주고 그래서 영화 보러 다니고 뮤지컬 보러 다니고 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도 네. 어디 간 거는 기억 안 나지만 거기 앞에서 호떡 먹었잖아 하면 맞아 하고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참 그래도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경력 단절 기간이? 단절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네. 한 6년 있었고 정도? 5년 정도요. 5년 그러니까 정도. 고3 때 다시 예. 보통 고3 때는 엄마들이 안 나가는데 저는 그렇죠. 그때 네, 네, 나갔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한테 직업이란 땡땡이다. 네. 네, 적어주시죠. 네. 네, 올려주시죠. 네. 오, 네, 직접 네. 읽어주시죠. 네, 이제야 진짜를 찾았다라고 썼습니다. 네. 아니 그 전에 또 직업이 있으셨고, 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하는 일에 못 당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서 뭐 친절 간호사로도 상을 받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친절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러셨을 것 열심히 같아요. 일한다고 네. 했고 항상 제가 또 병원에 근무하던 손을 많이 씻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 엄지 손톱에 항상 이게 균 같은 게 살았다고 해야 되나? 손을 많이 씻다 보니까 염증이 많아서 항상 손이 부풀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중환자실에는 또 그 응급 환자들하고 맞아. 긴급 환자 네.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의무감에 일을 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 숲에서 아이들하고 네, 맨날 네. 자연에서 놀고 하늘 쳐다보고 행복하다라고 하고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아숲 지도사를 시작한 후 이런 것이 달라졌다. 네. 네. 네, 아주 귀엽게 써주셨어요. 네, 읽어주시죠. 네, 아이들 마음 읽기가 달라졌다입니다. 제가 유아숲 지도사 공부하러 간 첫날 임재택 교수님이라고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네. 강의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질문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아플 때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플 때. 근데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움직이다가 또 아플 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잘 네. 움직이는 게 낫다. 네, 그렇죠?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항상 맞아요.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에너지가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과학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아이들이 이런 활동 많이 하던 게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 그렇죠.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실에서나 어디든 자꾸 앉혀놓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했는데 이제야 제가 이제 유아숲 지도서 공부하고 자연을 공부하고 숲을 공부하다 보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네. 조금 알게 돼서 아이들 네. 마음 읽기가 네. 달라졌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그렇군요. 키워드 토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키워드 토크를 나누면서 정말 일에 대한 사명감도 뛰어나지만 또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네, 계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이 유아숲 지도사의 매력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네. 걸까요? 제가 그 자라기를 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가려면 한 1시간을 야산을 넘어 다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계되는지를 몰랐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너무 감사한 생각. 예전에는 시골 출신이라 싫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매일 숲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나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맞아요. 거의 네, 24시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왜냐하면 D가 부족하다고.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요.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네. 비타민이 어떤 네. 것일까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맞아요. 했는데 소장님께서. 아이고. 네.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비타민이 비타민 D 말씀대로 네. 비타민 맞아. D인데 네. 잠깐만 5분이면 나가면 되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걸. 네. 맞아. 2016년 11월 기사에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93%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매력적인 것은 매일 숲에서 나가서 하고 좋은 그렇죠. 공기 마시고 또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베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숲을 네. 못 가니 대체형으로. 네. 그거 효과 없습니다. 네, 좋은 거죠. 네, 좋은 공기 마시고 또 나무들이 내뿜는 공기에서 아이들하고 또 특히 아이들 웃는 소리가 되게 예뻐요. 숲에서 웃는 소리. 네. 제잘제잘 되는 소리. 네. 네, 그래서 제가 오카리나도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랑 오카리나도 불고 우쿨렐레도 배워서 같이 연주하는데 너무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행복하고 저도 그게 다 매력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함이 맞아요. 송글송글 이렇게 맺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전에 지금 유아숲 지도사 일을 하시기 전에는 간호사로 간호사, 이제 네,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간호사라는 그 직업이 지금 네. 현재 하시는 일에 얼마만큼 좀 도움이 되는지 좀 정말. 연관성이 좀 네, 있나요? 많이 도움돼요. 아까 그 박사님께서 유효 직업인 뭐 네, 네. 유효 간호사라고 해서 그 대한간호협회에서 문자가 와요. 아, 지금 그 네, 방송 네, 네. 광고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많이 네, 하고 네. 있죠. 네. 네. 유효 간호사에서 교육도 받아라, 어떤 교육도 맞습니다. 받아라 해서 네. 제가 그쪽으로도 관심 가져봤는데 이쪽 우연히 이제 이 숲도 알게 되고 유아숲 지도사를 공부하고 알게 됐는데 네. 간호사 일과 아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게 있냐면 네. 저희 환자들 보통 이제 파악하고 이제 환자들 입원하거나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죠. 환자의 옛날 이력 같은 그렇죠. 걸 이야기 네, 듣고 네. 들어주고 그것을 주관 데이터, 객관적 네. 데이터로 분류해서 네, 네. 분류해서 차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숲에서 놀 때 왜 아이들이 이런 행동하는지 문제를 일으킨 행동을 왜 이렇게 하는지 네. 그런 걸 좀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 3, 4, 5, 6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했던 문제 행동들이 네, 네. 숲을 하면서 너무 많이 네. 개선되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또 아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간질로 해서
쓰러져서 숨을 못 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보통 되게 많이 당황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딱 간질 발작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또 그 아이가 그 전에 열이 좀 있었거든요. 예. 또 히스토리에 열성 경기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숨이 잠깐 멎었다가 선생님들이 막 119 부르고 할 때 제가 간질 발작인 그 간호처치를 해서 또 중환자실에서의 네. 오랜 또 경험이. 네, 한 5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와, 엄마가 다행이네요. 되게 감사하다고 해서 네. 응급 상황일 경우에 특히 숲에는 응급 상황이 그럼요. 발생할 네,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훨씬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요. 다시 보고 싶은 인물 두 번째는 서은주 수상구조사인데요. 그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8살 남녀 쌍둥이를 둔 엄마이자 수상구조사 서은주입니다. 네, 쌍둥이 어머님 나오셨어요. 아, 쌍둥이 그러게요? 어머님. 좀 두 분 다 쌍둥이 자녀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뭐 좋죠.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네. 뭐 좋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인데 어쨌든 아들과 딸을 동시에 이제 맞아요. 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기쁨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주 어리지만 네. 어찌 보면 갈수록 좀 더 생활이 좀 편해진다. 네. 왜냐면 이제 둘이서 알아서 잘 맞아요. 노니까. 네. 이 노는 게 어쨌든 똑같은 또래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이라는 것을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오빠, 동생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이제 같이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어찌 보면 자는 시간도 똑같아요. 그래요? 자 이러면 둘이 같이 자고요. 예, 일어나면 둘이 같이 일어나고 뭐 이거 먹을래? 싫어하면 같이 먹고 좋아하고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이것들이 장점이자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좀 있긴 합니다. 쌍둥이에게 지금까지 본 표정 중에 제일 밝으세요. 아, 그러세요? 근데 지금 입가가 아주 승천하셨습니다. 네. 우리 네. 강사님은 네. 어떠세요? 선생님은 좋은 점만 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남자분이시니까 그만큼 참여를 안 한다는 우리 거죠? 강사님은 아니요. 남녀 쌍둥이. 쌍둥이는 필연적으로 아빠가 많이 도와줘야 키울 수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신랑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니까 이제 요즘 추세는 또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고 맞아. 해야 돼서 병원에서 최대한 오래 먹여야 좋다. 그래서 18개월까지. 어머나. 그럼 양쪽에 이렇게 네, 상당히 8개월 그렇습니다. 동안요? 네. 야. 네, 모유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그쵸. 모유와 분유와 혼합해서 정말 그렇게 밤낮 없이 먹어대고 정말 힘들었죠. 벌써 지치셨어요, 말씀. 잠자는 것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지내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살 정도 이제 의사 전달이 되는 나이 때쯤이 되고 이후부터는 서로 놀고 맞아요. 네. 외동이 있는 집은 엄마 보고 자꾸 놀아달라고 맞아, 할 텐데 저희 아이들은 잘 놀더라고요. 최고의 친구죠. 저희 아이들도 쌍둥이끼리. 이제 성별이 좀 틀린데, 근데 이제 걱정은 좀 크면 이제 각자 같은 성별 친구들을 찾아갈 테니까, 네. 그때는 아직 미래지만 어떻게 될까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도 지금은 확실히 2배는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장점이 단점이 뭐냐면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노는데 떼어놓으면 놀 줄은 몰라요. 둘이만 계속 놀아서. 또 그런 것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외동이라 외동이들은 혼자 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익숙해지죠. 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혹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뭐 모유 먹이는 것도 힘들지만. 우선 가장 힘든 건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맞아. 한 3년 동안은 저희 신랑이 저보다 9살이 많은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이는 일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잠기가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라서 아이들이 잉 하면 울면 본인도 그렇죠. 깨고 저도 깨고 그래서 저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은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아우. 피곤해하고 그러면 좀 걱정이 됐는데 결국은 좀 중년이 좀 넘어가니까 병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잠을 많이 못 자거나 맞아. 좀 패턴이 좀 바뀌면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점이 가장 힘들었죠. 박사님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도 이제 좀 쌍둥이
되고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했는데 이 송일국 같은 경우는 새 쌍둥이잖아요. 새쌍둥이가 또 옆에 지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힘드시죠? 이런 말을 그러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이 같은 경우 또 쌍둥이는. 그래요? 근데 일란성 같은 경우는 유전이 거의 이제 100% 정도 가는데 이제 일란성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에서 한 55%까지 정도의 이제 유전을 가져오고 실질적으로는 또래 친구라든지 가정 환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데 일단은 뭐냐면 각각의 인격체인데 이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부모님들은 같이 행동하고 같이 사고하고 같이 이런 패턴들을 어찌 보면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부모님의 편의성에 의해서 이 쌍둥이들이 약간 길들여지는 이러한 구조성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년생도 힘들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제 어찌 보면 인격체로서의 부분들의 이제 각각 고유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주고 이런 걸 묻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러한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편견. 저는 그게 조금 옷도 똑같이 해야 되고 깨는 게 좀 힘들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에게 쌍둥이란 이것이다. 쌍둥이. 네, 적어주시죠. 네. 직접 읽어주세요. 나에게 쌍둥이란 거울이다. 왜 거울이죠? 백설공주라는 동화에 나오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물어보면 저라고 항상 나의 아이여서 나를 담고 이게 아니라 그걸 듣고 싶어서 듣고 싶으면 그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서 립서비스를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우리 엄마가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아들이 제가 TV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TV에 나오는 게 자기 꿈인데 엄마 어떻게 하면 데려오시죠. 큰일 납니다. 진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TV에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예뻐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언가를 즐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이어가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자연스럽게 TV에도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좀 더 나은 저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불과 10여 명의 여성만 이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증 시험인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이 시험에 통과를 하신 분이에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진짜 쳐드려야 돼요. 네. 이러다 보니 저희가 시험과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데 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또 도전을 하신 거라고요? 네, 우선 수중 활동이 요즘에는 대중화가 되고 그렇죠. 다양화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여러 사단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무분별하게 자격증을 주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분들이 이 안전에 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일로 된 중요한 사안에 수상안전 예방의 허술함이 많이 느껴져서 국가 차원에서 수상구조사라는 관리도 하고 구조사를 관리하고 배출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제가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자존심인데. 그렇죠. 다시 보고 싶은 인물 세 번째는 바로 박혜영 에어로빅스 지도자입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남매를 둔 엄마이자 2008년 에어로빅스 지도자를 부터 시작된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에게 경력 단절이란 이것이다. 네, 불안과 안정. 입니다. 네. 불안은 이해가 되는데 안정은 뭘까요? 직장 생활 내내 집에 있는 아이들 걱정이 때문에 항상 늘 불안했었는데 또 막상 또
그만두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이를 계속 케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반대의 일인데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죠. 네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이것이다. 아, 네, 도전입니다. 네. 네네. 네. 집에만 있다가 또 새로 오는 일을 또 이루고자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행복하게 되고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예, 도전하는 건 참 좋은 예,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에게 직업이란 도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어로빅스 지도자를 시작한 후에 이것이 달라졌다. 어떤 걸까요? 아, 예, 저는 자신감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에어로빅스 네. 지도자를 하시면서요? 네, 네. 운동을 제가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게 했었고, 네, 또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네. 또 매일 또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찾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예, 자신감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에어로빅스 지도자가 된 이후에 자신감을 찾게 됐다. 처음에 좀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안정됐지만 그쵸.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러다 네. 자신감도 찾게 됐다. 이렇게 또 연결이 네, 될 수가 그러네요. 있을 것 네. 같아요. 잠시 키워드 토크 나눠봤고요. 자, 이제 박혜영 강사님과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나 직업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에어로빅스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예, 스트레스도 해소를 되고 또 활력 이게 넘치는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뭐 네. 헬스나 뭐 요가와 같은 운동과 비교하자면 뭐 헬스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혼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네, 가져야 네. 되지만 네. 또 에어로빅스는 그렇지 않고 다 함께 하니까 또. 네, 즐겁죠. 네. 그리고 요가는 또 조용하게 하다 보면 예, 또 조금 힘들 네. 때도 있어요. 맞아요. 에어로빅스는 예, 강한 비트에 맞춰서 네, 네.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예, 그런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은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딱 얼굴 표정만 봐도 굉장히 이제 밝으시고 네. 또 처음 방송하지만 자신감이 팍 네. 넘치는 아, 모습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흥도 나고 신나는 이 직업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에어로빅스를 처음 접하시게 된 계기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 어머님이 계속 에어로빅을 하고 계셨는데 좀 살을 빼서 좀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네. 예, 그런데 좀 아줌마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쵸, 쉽게 그쵸. 가지지가 않았고요. 예, 또 막상 가서 하게 되어 보니까 또 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재능이 있게 되더라고요. 알게 됐죠. 그래서 예, 그거 꾸준히 하고 또 거기서 또 언니들하고도 친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취미를 좀 오랫동안 하다가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교육협회로 따로 제가 찾아가서 예, 한 1년 정도 예, 운동을 따로 하면서 자격증을 따게 됐죠. 예. 직접 찾아가셨던 거예요?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강사가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어찌됐든 다이어트 때문에 하신 네, 거잖아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 고등학교 때 이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이제 처음에 하셨는데 어떻게 좀 효과는 보셨어요? 네, 그때는 또 나이가 어릴수록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한 10kg 정도? 예, 정말요? 네,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도 살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또 뺄살이 있으셨나 봐요. 네, 통통했었죠. 대단하다. 네. 조금 이제 다이어트 생각하신 분들은 또 에어로빅에 또 도전하셔도 아, 좋을 네, 것 네, 같네요. 네, 오, 네. 전에 이제 2개월 정도 짧게 배웠지만 에어로빅 하시죠. 네, 하실 때 이 중간에 기합 소리가 와 들어가는 네, 게 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또 네. 들어가야지 열심히 맞아요. 하게 되거든요. 네. 네. 힘이 나. 저 같은 경우 그걸 강요하진 않고요. 네. 예, 그냥 회원들을 자유롭게 네. 예, 신날 때. 근데 선생님이 예,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항상 늘 예, 하시죠? 하죠. 예, 그냥 붙돋을 정도로. 예. 근데 아침에 계속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또 나는 기분이 업되게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고 그럴 때도 있을 거. 네, 같은데. 예,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 뭐, 예, 일자리에 중요하죠. 예, 나오시면 항상 네, 집에 네, 네.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 네. 저도 역시. 항상 음악을 틀고 예, 그냥 운동화를 딱 신으면 그냥 모든 걸 잊고
예, 직업인으로 열심히 하려고. 베테랑은 다르네요. 네,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네. 그러다 보면 이제 주로 만나시는 수강생분들의 유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유형들이 좀 많나요? 네, 뭐 또 처음에는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뭐 몸치다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너무 넘쳐서? 네, 너무 넘쳐서 강사를 보지 않고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만 보면서 하시는 그런 회원분도 계시고 또 너무 소심해서 부끄러움도 많이 타시는 그런 회원님도 계시고 좀 의상이 부끄러워서 의상이요? 의상은 정해놓은 게 없이 좀 이게 그래도 몸이 좀 드러나잖아요, 에어로빅. 그렇게 입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입으시는 건데 이게 좀 다 자유대로 자기 본인의 취향대로 입으십니다. 네. 보통 이런 이제 뭐 몸치, 뭐 박치, 뭐 여러 가지 유형들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오늘 다 똥이 동일하게 이렇게 다 대처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 좀 잘 끌고 가시나요? 아무래도 뭐 개인 수업이 아니라 그룹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동등하게 회원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늘 잘했다. 잘하고 계시다. 마치 재능이 있는 선수를 보는 것처럼 늘 그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잘했다. 칭찬.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여러 유형의 또 수강생들을 만나실 텐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2015년쯤 좀 고도 비만자가 오셨어요. 좀 이렇게 심한 건 아니신데 우리 누가 보기엔 좀 뚱뚱하다 이렇게. 근데 본인은 한 7년간 운동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저녁도 먹지 않는다. 근데 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네, 저랑 운동하시고 한 6개월 만에 15kg을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같은 시간에 운동하지만 운동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은 채워졌지만 운동량이 많지 않으니까 효과를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동작이 크고 좀 파워풀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보시고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오셨네요. 기억에 남고 그리고 뭐 각삼선암이었는데 면역력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다가 그 땀이 나는 운동 후에는 잠도 잘 오게 되고 그리고 뭐 피부가 약해졌던 것도 좀 나아졌고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운동이니까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회원분 항상 이 음악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운동에 극복하고 있다. 그는 중이다. 라고 얘기해 주실 때가 가장 그렇겠네요. 가장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인물 네 번째는 김음정 제가 제빵사인데요. 그녀의 직업 현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요. 2007년부터 베이커리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는 직장맘 김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우선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들어갈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경력 단절이란 땡땡이다. 길지 않았다는데요. 제가 임신 출산 후에 은채를 키우면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빵 배운 것을 통해서 신랑과 함께 창업을 한 상태였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일할 곳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좀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다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오랫동안 경력 단절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이거는 경력 단절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이요. 근데 어찌 보면 약간 또 해결책을 또 제시해 주셨던 그 부분이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에게 창업이란 땡땡이다. 약속이다. 약속이요? 약속. 이유는요? 처음에 신랑이랑 결혼할 때 둘 다 제과제빵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만의 제과점을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의 목표가 제과점 창업이었으니까 결혼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과점을 창업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목돈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의 어려움을 알고 아주버님께서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요? 빌려주시면서 저는 막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이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부러워요.
이런 형제가 없었어요. 그때 빌려주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꼭 갚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약속은 창업 1년 만에 지키게 됐어요. 네. 신랑과의 약속도 지키고 아주버님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어우, 그러면 1년 만에 그거를 이제 흑자 전환되시면서 지금 엄청 버셨겠네요. 네, 지금은 빚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굉장한데요? 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또 계기는 또 네, 어떻게 그런 됐나요? 건 아닌데요. 저희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또 육아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셔서 좀 편하게 했었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당시에 우리 딸은 젖먹이였는데요. 새벽에 제가 유축을 해놨다가 예. 아기가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가게랑 가까우니까 일하는 중간중간에 가서 모유 수유도 했고요. 엄마 마음에 또 모유를 먹어야 건강하게 큰다니까 그때는 힘든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모유 수행하신 거예요? 많이는 못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때는 이제 창업을 안 했을 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유 수유했고요. 우선 이제 신혼 초라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기술이 있어도 창업을 못 했어요. 그때 또 아주버님께서 둘이 기술이 있으니까 돈 못 갚진 않겠다 하시면서 또 돈을 빌려주셔서 대출 좀 받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제 매장 한 켠에 제 시간에 은채한테 모유를 먹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은채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은채가 11살인데요.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 그때도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옆에 박스에서 애를 거기 놓고 애 보면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많이 미안하죠. 그래도 엄마 옆에 있어서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럼요. 근데 저희 실제 그 동네 제과점에 지금 그런 애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입구 한쪽에 진짜 애가 막 노는 애가 있어요. 아예 6살 딸인데 아마 우리 은채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애 되게 행복해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활동도 하시고 그 전에는 또 제과점에도 근무하신 그런 직원으로서의 또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현재는 사장님이시고 그 직원으로 일하실 때와 사장님으로 일하실 때 좀 어떠신가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네. 우선 애착심, 책임감이 좀 커져요. 그쵸. 그리고 만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SNS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애착심을 적었는데요. 직원이었을 때는 기계적으로 그 제품만 만들고 채워두면 파는 거는 사장님 몫이잖아요. 저는 퇴근하면 그만이었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이게 운영자의 입장이 되고 나니까 이 제품들이 다 내 새끼들 같은 거예요. 그 만들 때도 진열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막 신경 쓰게 되고 혹시나 남아있는 제품은 이 얘는 왜 안 나가는지 하나하나 다시 먹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요. 제가 생산, 판매, 뭐 품질 관리, 홍보, 바리스타, 세금 관리, 심지어 법률까지 처음엔 제가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이런 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매장에 오는 손님한테 뭐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들을 예전에는 직원이었을 때는 안녕히 가세요 전성구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죠. 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사도 잘하게 되고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SNS 소통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좋은 댓글만 올리지 않거든요. 맛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맛없다고 올려요. 이런 거 보면서 재료도 바꿔보고 반죽도 바꿔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계시죠? 네. 좋으세요? 굉장히 훅 들어왔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안 하시네요. 아니, 장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해. 아니, 표정에서 너무 행복해 하셔가지고. 근데 바로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부부 창업. 아무래도 인건비가 제일 절감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인건비 말고. 아니, 이것도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랑이 샘솟고 이런다. 결혼 아직 안 해보셔서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없이 가게 운영을 맡길 수 있을 때. 그리고 맞아요. 이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럴 때 좋은데 우선 인건비 절감된 부분에는 우선 부부가 기술이 있으니까 직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분업화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신랑은 힘을 좀 써야 되는 빵 쪽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 관리, 판매, 뭐 직원 교육, 디자인적인 좀 부분이 필요한 케이크나 뭐 샌드위치, 음료 네. 쪽을 담당을 하죠. 아예 이제 일을 나누어서. 그리고 걱정 없이 가게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부분에는요. 볼 일이 있을 때 잠시 외출을 해도 되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11살이니까 아무래도 학원, 학교, 뭐 그렇죠. 픽업할 때 그렇죠. 눈치 안 네, 보고 네.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짬짬이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어요. 빵을 하는 분이라면 한 번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 제과 기능장 시험도 네. 2014년 11월에 합격을 했거든요. 아, 지금 기능 장인님이신. 네. 아무나 딸 수 없다는 그러니까. 장. 네. 그리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다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인맥이 좀 넓어요. 이미 가게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후배들이 많으니까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신제품 개발할 때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좋은 게 많지만 그렇죠. 또 우리가 굳이 내가 같이 안 있었어도 좋겠다 이런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더 많아질 부부 창업에 겁니다, 대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많겠지만 몇 가지만 조금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네. 우선 저는 크게 막 이 사람이 같이 붙어 있어서 싫다 이런 적은 좀 없었어요. 저희는 지금 아이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좀 없긴 했어요. 근데 또 퇴근 후엔 더 시간이 없는 게 신랑이 한 5시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오후 3시쯤 퇴근을 하거든요. 잠시 쉬다가 또 마감을 해야 돼서 저랑 7시에 이렇게 교대를 하면은 뭐 식사, 회식, 뭐 가족 모임, 여행 이런 건 꿈도 못 맞아. 꾸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플 때 문을 닫거나 저희는 이제 혼자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직원이 있어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둘만 했었거든요. 한 번은 신랑이 열이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피를 토해서 큰 병인 줄 알고 놀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근데 다행히 이게 과로 때문에 코피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넘어가고. 뒤로 넘어가서 네, 네, 네. 목에 그런 고여 경우 있어서 있어요. 이렇게 토 네, 네.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게 피를 토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맞아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지금도 막 소름 네. 끼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프다고 하면은 무조건 쉬라고 하면서 그러죠. 자기가 아프면은 일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혼자 해도 괜찮은데 제가 혼자 하고 있으면 좀 안쓰럽나 봐요. 네. 생긴 건 또 이렇게 생겨도 되게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네. 뭐 어째서? 네. 그때는 또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빚 갚는 게 맞아, 늦어질까 봐 맞아. 아마 아파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날, 뭐 생일, 무슨 데이 이런 게 되게 싫었어요. 이게 저도 여자다 보니까 선물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은 네가 만들 수 있으니까 네가 만들어보고 네, 이럴 때 너무했어요. 좀 많이 섭섭했었어요. 그쵸, 그쵸. 네네네. 케이크 하나 사와서 그냥 해줘도 되는데, 그죠? 근데 많으니까 다른 그중에 집에 골라보고 네. 굳이.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좀 서운하긴 하셨겠다, 그쵸? 네네네. 굳이 케이크를 안 줘도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에, 반짝반짝한 거 돈으로 좋아하는데. 네, 뭐 작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빚 갚아야 된다 했었잖아요. 다시 보고 싶은 인물 5번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 웃음 지도사 유연숙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웃음 지도사로 시작해서 5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유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와 함께 웃음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키워드 토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나에게 경력 단절이란 뭐뭐다. 뭐라고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에게 경력 단절이란 퀀텀리프다. 퀀텀리프. 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리학 용어 아닌가요? 그쵸.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경력 단절은 어차피 아이와 집에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동안 저는 아이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공부다 생각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텀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에게 직업이란 뭐뭐다. 나에게 직업이란 비전이다. 비전이다. 네. 비전이다라는 말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직업을 갖는 동안에 네. 제가 이렇게 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또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진
그런 비전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역으로 웃음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소장님께서. 웃음 지도사를 시작한 후에 뭐가 달라졌다? 어떤 게 달라지셨을까요? 꿈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꿈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는 분 뵀을 때 이렇게 명함을 주면 네. 그런 이렇게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명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번 정도 명함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10번 정도 명함이 바뀌면서 그만큼 꿈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명함을 꿈과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매칭을 시켰군요. 사실 진짜 일하는 여성들의 오복 중에 하나가 아이 맡아준 그 엄마 복이 또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린아이 맡기고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웃음 지도사로 하시게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강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강사를 할 수 있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냥 고졸 아줌마?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한 5년 정도 됐을 때, 5년 정도 됐을 때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망하더라고요. 1년 만에 망할 때가 언제였냐면 9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IMF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남편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멋진 사람이냐면 저도 모르게 정말 그때 연대보증도 이렇게 진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압류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럼 사업도 망하고 연대보증 세워져 있고 근데 그냥 부동산, 동산 모두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보니까 또 사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남일 같지가 않죠. 이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건 줄 맞아요.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작은 아이가 1살 정도, 그쵸, 이제 그쵸. 12개월 정도 네. 됐을 때인데 정말 그 분유값조차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저희가 이제 다 압류 들어오고 카드 다 정지당하고 네. 그랬을 때 지갑에 1,00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슈퍼로 분유를 훔치러 가야 되는지 어디서 그거를 하러 가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오셨을 때 분유 3통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인데 진짜? 제가 그거를 받고 정말 너무 많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눠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 아픈 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든데 여기가 끝인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니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대단하시구나. 이제 열심히 이제 다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그만 가게 하나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잠깐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밥이 안 넘어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 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옆에 이제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빨리 병원 가봐.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는데 구안화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네. 제가 이제 면역성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말 그 풍파를 다 맞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했는데 맞아요. 꼭 거기서 이제 강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마비가 온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랬을 땐 정말 끝이구나. 맞아. 제가 입이 이제 완전히 돌아가고 눈도 감기지 않고 이 상태에서는 정말 절망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병원에서 1달 정도 입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정말 하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집에서 그냥 리모컨을 한번 딱 눌렀는데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프세요? 그 아픈 건 사명입니다. 지금 힘드세요? 그것은 사명의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맞구나.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웃으면 너무 슬픈 얼굴이 되니까 사실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신감 없는 그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웃음을 간 건데 제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죽지 않으려고 웃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음 치료를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1년 만에 144회 강의를 했더라고요. 144회 강의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책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1년 뒤에는 경찰서, 뭐 기업, 법무연수원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직업의 웃음 지도사의 매력이었다. 야, 우리 한 박수 한번 진짜 보내주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막 빠져들어서 막 나 좀 이야기 들었잖아요. 저는 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먹먹하기도 지금 해가지고. 울컥하셨죠 지금. 그렇죠. 좀 그렁그렁해졌다 간신히 참았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죠. 말리고. 아니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지금은 사실 즐거움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직접 해보시면서 이 웃음 지도사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4차 산업 이러면서 직업이 막 없어지잖아요. 근데 웃음 지도사는 어떤 직업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꼭 필요한 직업이 웃음 지도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많이 웃어야 돼요. 맞아, 오히려 더 수요가. 스트레스 앞으로 받을 일만 더 많아질 거니까 그 직업적 매력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전에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영업, 뭐 이런 사업 많은 걸 해보셨을 건데 지금 웃음 치료사 혹시 뭐 연관되는 것들 있나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론적으로도 그냥 맹목적으로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치료 목적으로서 이렇게 왜 웃어야 되는지 건강에 이렇게 연관도 지을 수 있고요. 왜 제가 이렇게 천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했거든요. 근데 웃음 지도사 하면서 제가 강의 간 데가 대부분 어르신들 요양원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우 뭐 이런 데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대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천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멀리 강의를 다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막 운전하고 피곤하대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어려웠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여행인 거예요. 여행이 됐기 때문에 어딜 가나 또 강의하게 되면 활력을 다른 것보다 웃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이게 전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갑자기 이렇게 그 반성이 되는 건 뭘까요? 네, 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다시 보고 싶은 인물 6번째는 바로 우쿨렐레 지도사인데요. 음악과 함께하는 김지영 우쿨렐레 지도사 만나볼까요? 네, 두 남매 엄마이자 우쿨렐레 지도사로 활동 중인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인공을 모셔봤으니까요. 먼저 키워드 토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경력 단절이란 뭐뭐다.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나에게 경력 단절이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쉼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10년이란 시간을 사회적으로는 일시 정지가 된 채 지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잠깐 남는 시간에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지?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중에 우쿨렐레라는 멋진 악기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경력 단절이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쉼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멋진 답변이네요. 네, 그렇다면요. 다음 키워드 토크. 나에게 직업이란 이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직업이란 즐거운 보물찾기다. 즐거운 보물찾기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여기 계신 분들도 소풍을 다 다녀오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보물찾기. 그럼요. 보물찾기죠. 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선생님들께서 막 가지 높은 데에 막 숨겨놓으시고 바위 틈에 꽂아놓으시고 근데 제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찾고 찾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직업이란 것이 그런 보물찾기와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제가 이제 10년을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전업주부로 있을 때 잃고 있었던 자신감, 그리고 얼굴의 활력 이런 것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부들이 집에 있다 보면은 패션 감각을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강사로 일을 하게 되니까 잃었던 패션 감각도 찾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다 보면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어?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저에 대한 면을 발견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수입을 찾는. 자존감하고 연관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재미가 너무 쏠쏠한 보물찾기가 바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이것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 패션 감각을 찾기 위해서는 또 패션에 대한 이 또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남편분이 또 혹시 싫어하지 않으세요? 계속 사입으신다고? 근데 이제 레깅스 패션에서 이제 예쁘게 변신하니까 남자들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렇군요. 정말 보물찾기네요. 선생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우쿨렐레 지도사로 활동을 하시지만 이 경력 단절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전 전혀 다른 일을 했었어요. 네, 원단을 수출입하는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에 근무했었고요. 네, 해외 바이어들 상대하고 바이어들 오더를 관리해주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해외 전시에 나가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한 7년 정도 재밌게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재밌었던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10년이라는 쉼표 이후에 뭐 또 재미난 일이 없을까라고 우쿨렐레 지금 지도사를 했는데 이거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도사 이 자격증 과정을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1년여 정도 전부터 취미로 저희가 문화센터에서 동네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쿨렐레 취미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아이들 등원 시켜놓고 매일 거의 1시간 이상씩 매일 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쿨렐레를 치면서 혼자 그렇게 이렇게 보내놓고 혼자 너무 재밌어서 근데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취미가 취미로 남으면 안 된다. 취미가 특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싹 이렇게 와 닿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우쿨렐레가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좀 전문적으로 배워볼까? 그럼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해주는 기관에 제가 들어가서 자격증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출근 첫날 그래도 이제 지도사가 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출근 첫날 좀 어떠셨는지. 굉장히 떨리고 기대되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4월 중순이어서 벚꽃이 되게 만개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를 운전해서 교문을 들어서서 주차를 딱 했는데 벚꽃이 활짝 펴있고 이제 쉬는 시간이라서 친구들이 막 나와가지고 야 찍자 하면서 막 셀카 찍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마음이 열렸고요. 그리고 제가 첫 수업을 나갔던 학교가 특수학급이었어요. 고등학교 특수학급. 그래서 그 전에는 특수학급 친구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딱 교실을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맑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선생님 반가워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를 키운 엄마다 보니까 저절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예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이렇게 첫 수업에 임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뻐요. 그게 그냥 가셨군요. 왜냐면 엄마도 여자거든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이제 출근 첫날 좀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뭐 폭설 때문에 늦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봄에 출근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벚꽃이 맞아주는 또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도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악기는 조금 다룰 줄 알지만 노래는 좀 못하거든요. 음악에 좀 소질이 없는 사람도 이 일에 도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 또한 그런 궁금증이 정말 많았어요. 우쿨렐레는 너무 재밌게 치는데 내가 사실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 일로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을 시작하면서 와서 봤더니 어느 누구나 와서 쉽게 배우고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법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걱정들이 다 기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소질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우쿨렐레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 악기에 대한 열정과 애정과 흥미 그런 것들이 이 소질을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질이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실제 이게 직업이 돼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이제 지도사 자격으로 간다면 초보들은 좀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초보들은 이 지도사들은 가장 힘들어하나요? 네, 이제 초급, 중급, 고급별로 이렇게 급수별 지도안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초등학교 수업을 갔는데 오후에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될 경우 초등학교에 가서는 얘들아 하면서 밝게 해주지만 또 수업 분위기는 또 잡아줘야 되고요. 어르신들한테 갔을 경우에는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품행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막 변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수련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 조금 어려워하긴 하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사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강의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수업 도중에 이제 쉬는 시간을 주면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악기를 기대 놓거나 책상에 올려놓고 갔는데 지나가면서 쳐서 떨어져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막 심하게 깨지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연주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줄이 끊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줄을 갈아드려서 그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뭐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겠지만 꼭 보면 이런 수강생분들 꼭 있어요. 베스트 3 정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요, 우쿨렐레로 치기 어려운 곡을 꼭 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치기 어려운 곡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코드가 편안한 코드가 있고 어려운 코드가 있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랩이 들어간 노래.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놀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를. 네, 그럴 경우에는 그 가수가 부른 우쿨렐레로 치기 쉬운 노래로 바꿔서 이렇게 해드린달지, 그렇게 좀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업 중에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거랄지 아니면 선생님 악기 얼마예요? 그러면서 우리 악기는 싼데 선생님 건 막 비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있어.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다. 그런데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질문 시간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갖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또 저의 연주를 막 들려달라고 하는 수강생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아직 실력이 막 프로 연주자처럼 되지 않은,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그분들의 이제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즐거운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또 미션을 드려서 선생님 이 정도 과정까지 잘 하시면 그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서 더 수업의 성취욕을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습하시고. 네. 아니 지금 이제 여러 이제 학생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수강생. 이 수강생 내가 진짜 잊지 못하겠다. 혹시 그런 수강생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우쿨렐레가 굉장히 취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악기가 되었어요. 스튜어디스들도 그렇고요. 유아교육과 졸업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반 선생님들을 가르치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지도사 자격증 따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 이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되게 좋은 시너지를 받으면서 수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2017년 결산 특집 다시 보고 싶은 인물편. 내일은 중장년 초천 직업에 출연했던 여성 직업인들과 함께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